자, 안녕하셨죠? 역광입니다. 자, 역학방송. 자, 오늘 그 사주명리학 육친 기초 강의 중에서 이제 18번째 시간이죠. 지금 정제에 대해서 쭉 알아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제 정제의 역할 중에 첫 번째 시간으로서 이제 제가 스스로 왕한다 하는 부분을 놓고 사주 내에서 제가 왕하다는 개념과 또 제가 왕하면 발생할 수 있는 그 어떤 재성, 특히 정제의 사주 내의 역할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이죠. 역할 두 번째인데요. 여기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두 번째 식상생재 개념, 그래서 이제 자기 능력으로 돈벌이를 함,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 식상생재, 즉 식신이나 상관이라고 하는 육친이 이제 그 재를 생하게 되는 요소죠. 앞선 강의에서 이제 식신이나 상관의 육신을 설명하면서 그 식신이나 상관이 그 재를 생함으로 인해서 그 자기의 어떠한 능력 또는 자기의 어떤 그러한 여러 가지 탤런트적인 요소를 통해서 그 재성, 즉 돈벌이를 한다 또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어떤 자기 활동력을 통해서 그 결과를 낳는 행위, 즉 그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 식신이나 상관의 행위의 결과를 담아주는 그릇이다. 이렇게 아마 우리가 전달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렸던 것이 이제 앞에 강의였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식신과 상관의 입장에서 바라본 재성이었다면, 자, 오늘은 이제 이제 정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니까요. 정제라고 하는 육친 입장에서 식신이나 상관이 이제 그 재성을 정제를 생해주게 되면 과연 그 관계가, 즉 이 아래 이제 중요 관찰점, 그래서 이제 정제에서 바라본 식신과 상관의 생함, 즉 식신과 상관이 정제를 생해줄 때 이제 정제의 입장이 이제 어떤 입장에 치여져 있으면은 이제 과연 그러면 어떤 식상의 그런 생이 반가울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그렇게 뭐 그닥 반갑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우선 그런 면에서 이제 재성의 입장 측면에서 식신상관을 바라보는 개념이라고 봐야 될까요? 예, 여러분들도 이제 그렇게 이제 반대의 개념, 항상 식신과 상관이 재를 생하는 쪽이라기보다는 이제는 재성의 입장에서 이제 식신과 상관이 생하는 것을 바라봐야 되는 입장,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한번 짚어보는 거죠. 잠깐 또 판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은 정제의 역할 두 번째 식상생재 개념에서 이제 정제의 입장에서 바라본 식신과 상관의 생이란 개념으로 정리를 제가 해놨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볼 때 우리가 이제 그 정제의 역할에서 앞서서 이 제가 스스로 왕하다 이러면은 특히나 이제 이 왕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이 계절을 얻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계절을 얻은 것이라서 자기 계절을, 제가 계절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은 월지가 제 계절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앞서 설명해서 드린 바와 같이 병화가 예를 들어서 6월에 태어났다면 이게 이제 6월에 태어난 병화로서 월지가 정제로 장악되어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 제 자체가 스스로 왕하기 때문에 이렇게 왕한 제가 강력한 힘을 나타낼 때는 뭐 식신이나 상관의 생조를 그다지 반가워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 구조에서 본다고 해도 벌써 여러분들이 이제 파악을 하시겠지만 이 일간이 가을에 추석 때 금왕지절에 태어난 이 유금으로 인해서 일단 월지를 잃어버린 거죠. 병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당연히 월에서 생조를 받을 수 있는 입장은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일지나 시지 같은 데서 이제 통분의 역할이 이루어지는 그런 지지들이 생조를 해줘야 돼, 통분을 제공해야 되는데, 이럴 때 이제 굳이 식신이나 상관의 생조가 필요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일간이 통분하지 못했을 때 오히려 신약한 일간으로 하여금 이 식신상관이 또 등장을 한다는 것은 굳이 일간의 힘만 뺄 뿐이지 재성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다지 일간의 생조가
일간이 식신상관을 생존하지 못하는 측면에서의 식신상관으로 재를 생해봐야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현실에 반영해서 이제 현실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미 가정 내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이 경제적인 가권이 있는 집안이죠. 부가 어느 정도 상출돼 있는 집안에서 일간 주인공 스스로가 자기 능력을 발휘하지 잘 못하는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그 식신 상황 가지고 돈벌이 하겠다고 매달리고는 있지만 자기 앞가림도 못하게 되는, 오히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월지, 요 위에 있는 월지 정제가 이렇게 장악돼 있는 상황에서는 이미 이제 결혼한 남자라면 뭐 처가 가권을 가지고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처인데, 본인은 뭐 이런 신약한 상황에서 이 재를 다루기가 버거우면서 식신상관 가지고 또 재를 생하겠다고 이 식신상관이 등장하면 자기 돈벌이도 잘 못하는 이런 상황, 요런 것들이 연출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스스로 제가 왕할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이제 식신이나 상관의 생조가 오히려 이득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가끔 발생한다. 자, 요거를 이제 그러니까 무조건 그 식신생재가 다 좋다 이렇게 생각만 하지 마시고, 제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 식신과 상관은 정제를 생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바로 정제 입장에서 본 그 식신과 상관의 생함이라는 것이 과연 일간의 튼튼함으로써 이제 나오는 것이냐, 그렇게 봐야 되겠죠. 이제 요런 경우가 이제 우리가 그 일간 입장에서 그렇게 반갑지 않은, 또는 정제 입장에서도 그렇게 이득되지 않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한번 그 예시로 간단하게 설명드린 내용처럼요. 일간과 재성의 관계는 결과적으로 이제 그 일간 스스로가 주변 환경에 놓여 있는 재냐, 아니면 내 스스로가 버는 재냐, 이런 개념으로 이제 정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내 스스로가 이제 재를 생하는 방식으로 내 스스로가 돈을 벌고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미 내 주변 환경이 어떤 재의 부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곳이냐, 그러나 그것이 내 것이 되지 못하고 나는 예속되어 있는 것이냐, 아니면 나는 그걸 따라가고 있는 것이냐, 이런 관계들에 따라서 그런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구분해 낼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준비를 해봤던 거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식신과 상관의 생함이 그렇게 온전치 못한 경우를 한번 상정을 해본 것이죠.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예시를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요 정제 입장에서 본, 또는 아니면은 이제 실제 그 사주에서 등장할 수 있는 예시들을 가지고 한번 여러 가지 예시 한 3가지 정도로 분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사주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정제가 월지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당연히 이 금왕의 계절이죠. 그러니까 이제 금기가 매우 강력합니다. 금기가 매우. 그래서 이제 금이 가장 센 금왕의 계절에 정제가 당연히 왕한 상태죠. 그래서 이제 앞서서 설명드린 것 비슷한데, 여기에서는 이제 상정하기를 병화 일간이 밑에 5화에 자기 통근 지지를 확실하게 갖고 있어요. 자, 그럼 일간도 튼튼하죠. 자, 일간도 튼튼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신강제왕이다, 몸도 튼튼하고 재도 왕하다, 이렇게 설명을 들 수가 있죠. 자, 이런 정도면은 대체적으로 일간이 튼튼하기 때문에 이 제왕한 이 재성을, 정제를 충분히 내 것으로 극을 할 수가 있는 입장이죠. 극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대체적으로 자기가 재성을 수용할 수 있고 극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이 바로 이제 부자의 사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사주의 요건이 되겠죠. 이것이. 자,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월지장악 정제의 예시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것이 이제 오화가 만약에 빠지게 된다. 그러면 이제 갑자기 신약한 상태로 돌변하면서 일간이 통분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를 내 것으로 하기가 어려운 상태로 바뀌겠죠. 만약에 오화의 등장이 아니고 여기에 이제 묘 같은 정인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런 지지에서의 인성의 조력으로 인해서 일간이 힘을 얻는 형태다 그러면 이제 이런 재성이 인성과의 관계에서 서로 충하는 관계, 금극목도 되지만 묘유충의 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오히려 정제인 금이 정인인 묘목을 금극목해서 일간을 신약하게 만들 소지로 돌변하게 되죠. 자, 이런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정제와 정인이 이렇게 잘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뭐 남자라면은 자기 처와 자기 어머니 사이가 좋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탐재괴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탐할 탐자에다가 그 다음에 붕괴할 괴자죠. 탐재괴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이제 탐재괴인은 돈을 벌려다 보니 인성인 명예를 실추시킨다 이런 개념도 되고요. 또는 뭐 갓쓰고 시장에서 생선을 판다. 즉 어울리지 않는 거죠. 정인이라고 하는 어떤 선비적인 모양으로부터 생조를, 즉 학문성을 추구하던 하는 사람이 시장 나가서 갑자기 생선을 팔고 돈을 벌기 위해서, 자, 이러한 형태, 즉 탐재개인의 형태, 즉 탐재개인은 결과적으로 돈을 타면서 자신의 인성을 붕괴시키는 그런 모양새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인성과 재성의 관계가 잘 어울리지 않는 그런 형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먼저는 이제 월지장학의 정제에서 일간이 튼튼한 경우, 또 일간이 이 중에서 통분이 되지 않아서 빠졌을 상황에서 신약한 상황, 또 이렇게 인성, 정인으로부터 생조를 받아서 통분력을 유지하는 일간이 정제와의 관계가 서로 원활하지 못한 관계, 이런 것들로 연결될 수도 있다, 이런 예시를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를 한번 볼까요? 두 번째는 이제 경금의 일간이 해월에 태어났어요. 해월이니까 이제 이 경금으로부터 보면은 이제 이게 식신이죠. 식신으로니까 금생수의 관계가 되는 거죠. 오행으로 본다면. 자, 그러니까 아까는 월지가 재성을 장악했다면은 재성이 월지를 장악했다면, 이번엔 식신이 월지를 장악한 그러한 상황에서 정제인 을목이 위쪽에 월간에 투관된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월지를 장악한 형태의 계절적인 요인이 아니라 이때는 이제 해월이라는 추운 달이죠. 추운 계절에 겨울에 태어난 을목의 형태의 정제죠. 그러니까 약간 입장이 완전히 다른 입장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입장이 다른 상태, 계절적인 요인과 또는 사주팔자의 8글자 중에 위치가 이제 다른 곳에 위치함으로 인해서 월지를 얻지 못하는 상황의 그런 정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상정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금생수로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은 원활하나 이 을목은 당연히 이 해수의 수생목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정제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것은 식신이 생하는 재의 전형적인 형태다. 자, 요게 이제 식신 생재의 모양이다, 이런 모양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니까 앞서서 우리가 설명드렸던 재가 왕에서 이미 튼튼한 재성이 정제인 경우에는 식신이나 상관의 생조가 필요가 별로 그다지 중요하지 않지만, 자, 이런 경우의 정제라는 것은 매우 식신의 생조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하겠죠. 자,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일간이 드디어 식신을 통해서 자기 능력을 가지고 여기 있는 재성을 생조하니까 그것으로 이제 돈을 벌고 결과를 나타내는 이런 모양새로 이제 귀결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식신이 재를 생할 때 바람직한 모양이 되겠는데요.
대체적으로 이 와중에서 이제 관건은 뭐겠어요? 이 일간의 힘이겠죠? 왜? 이 식신이 월지를 장악하면 일간의 기운이 이제 설하기 때문에 많이 빠져나가는 그런 식신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식신을 감당하려면 일간에 힘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럴 때 이제 밑에 신이라고 하는 글자같이 이러한 비견이 통근이 된다면은 매우 우수한 형태의 힘을 갖게 되므로 우수한 식신과 그것을 바탕으로 한 정제로서 연결이 되는 구조로 이렇게 가기 쉽다. 자, 이런 것은 이제 바람직한 식신 생재 모양의 형태로 제가 그것을 담아서 이제 월간에서 이제 재의 형태가 귀결되는 그런 모양 이렇게 보겠죠. 자, 이럴 때 이제 뭐 이런 신의 비견에 통근하게 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데 이제 이런 것들을 통근이 되지 못하면 결국 식신성이나 재 모양도 다 위축되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여기 이럴 경우에도 역시 일간이 통근이 이제 관건이 되면서 식신생재 모양과 연결이 되는 구조. 이렇게 이제 기초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앞에서 설명드린 재가 월지를 장악한 경우의 재성과는 전혀 차이점이 많이 나타나겠죠. 자, 지금은 이제 천간에 이제 일간이 임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식신이 간목이고요. 그 다음에 정화가 이제 정제가 되겠죠. 모두 이제 천간에만 지금 있는 형식으로 지금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일단 통근성을 배제하고 서로 식신, 생재로 기운이 연결되는 구간으로 볼 수가 있겠죠. 관건은 결과적으로 이를 받쳐주는 글자, 즉 지지의 통근 글자들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많은 차이가 발생을 할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에 뭐 갑오월이다 그러면은 갑오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오화가 임수한테는 정제가 이제 월지를 장악하면서 이 오화의 통근을 한 정화가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하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럴 때는 재가 왕한 형태, 제왕의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앞서서 설명드린 그런 모양새로 비슷하게 갈 겁니다. 근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식신생재의 의미는 그닥 중요하지가 않고 일간이 이것들을 수용할 수 있느냐 하는 통근의 요소가 매우 또 관건으로 나타나겠죠. 자, 이제 만약에 이제 5월이 아니면 인월이다. 자, 인월에 출생을 했다 그러면 간목인 식신이 인의 통근을 하면서 식신 자체가 매우 강력하게 힘을 발휘하겠죠. 자, 그럼 일간은 당연히 월제 식신이 또 놓이게 되기 때문에 일간의 기운이 설하게 됨으로 인해서 일간이 과연 이 식신을 수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일간의 통근처가 역시 또 중요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갑인일주는 자기 스스로가 튼튼하기 때문에 일간의 강약에 의지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이제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으로 생재를 할 수 있는 요소로 이렇게 발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이럴 때는 역시 일간이 약하더라도 강한 식신의 힘을 바탕으로 해서 재성을 추구하는 모양의 형태. 그러나 어쨌든 이런 것도 자기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자기 것으로 온전히 하기에는 좀 역부족인 현상.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만약에 여기에 이제 임수 밑에 이제 신이 붙었다. 그러면 당연히 금생수로서 일간이 이 통근을 하면서 임수가 힘을 얻겠죠. 자, 이렇게 얘기가 달라지면은 여기 보시면은 갑오월이 되더라도 강한 통근을 얻은 신금 편인의 통근을 얻은 임수가 정제도 내 것으로 할 수 있고 천간의 식신도 생할 수 있는 구조이면서 이 천간의 명으로 나타난 이 앞에 간판이죠. 제일 연간 앞에 나타난 정제성으로 또 식신생재를 이루니까 이것은 여러모로 이제 바람직한 일간도 튼튼하고 식신성도 구현할 수 있으며 재성도 굉장히 왕한 형태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 개 놓고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실 때 그냥 관념적으로 강약이 어떨 것이다 또는 재가 아니면 식신이 뭐 재를 생한다 뭐 상관이 재를 생한다 이런 부분들을 관념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기본 개념을 익히셨다면 이렇게 사주팔자에 있는 8자리의 궁에다가
여러 가지 일간과 또는 식신과 재를 포진시켜 가면서 이렇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상정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적인 요령을 다각도로 한번 좀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설명드린 식신생재라는 개념을 놓고 볼 때 자기 능력으로 돈벌이를 한다 이런 기본 원칙은 이제 제시가 된 것이고요. 그것이 이제 잘 되느냐, 또는 일간이 튼튼하냐, 또는 제가 왕하냐, 제가 또 이런 약하냐, 제가 뭐 지지에만 있는 것이냐, 아니면 천간에 있는 것이냐, 뭐 여러 가지 형태로서 이렇게 구조가 짜여질 확률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조합해 가면서 지금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기초적으로 제시하는 이런 기본 이론의 개념들을 이 정제의 입장에서 또는 이제 여러분들이 배웠을 때 일간, 비겁 또는 식신, 상관, 재, 3자의 육친의 관계를 조합해 가면서 이렇게 이제 어떤 면이 이제 우수한 형태의 뭐 식신 생재냐 또는 상관 생재가 될 수 있느냐, 아니면은 또 어떤 형태는 뭐 일간도 튼튼하고 재도 튼튼하니까 부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이 크게 큰 사주가 되겠다, 뭐 등등의 형태적인 분류 또는 형태적인 이해를 해 보시는 것도 큰 공부가 될 것으로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정제의 역할 두 번째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식신생재 모양이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제 입장에서 본 식상의 관계의 생함이죠. 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예시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를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또 정제의 역할 세 번째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벽당이었습니다.